봄비가 조용히 지나간 다음 날 아침, 충북 청주 외곽의 작은 집 뒤편 텃밭에는 젖은 흙냄새가 낮게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올해 78이 된 김영수는 장화를 신고 천천히 감자줄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흙만 보이던 두둑 위로 연한 초록빛 감자 싹이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어린 잎에는 물방울이 맺혀 있었고 햇살이 닿자 작은 잎들이 한층 싱싱해 보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영수는 그 모습을 보고 마음부터 놓았을 것입니다. 싹이 올라왔으니 이제 절반은 성공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날 그는 쉽게 웃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같은 자리에서 겪은 일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때도 감자잎은 아주 무성했습니다. 줄기는 굵어 보였고 멀리서 보면 누가 봐도 잘 자라는 밭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호미로 흙을 파보니 손가락만한 작은 감자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큰 기대를 품고 기다린 만큼 실망도 조용히 컸습니다. 그때 영수는 알았습니다. 감자는 싹이 올라오는 순간 끝나는 작물이 아니라 그때부터 진짜 관리가 시작되는 작물이라는 것을요. 겉으로 보이는 잎만 보고 안심하면 땅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놓치기 쉽습니다. 특히 한국의 봄 텃밭은 며칠 사이에 날씨가 바뀌고 비가 지나간 뒤에는 흙이 오래 젖어 있기도 합니다. 이런 시기에는 작은 판단 하나가 나중에 캐는 감자의 크기를 바꿉니다. 옆집에 사는 박철수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는 작년에 감자싹이 많이 올라온 것을 보고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줄기가 빽빽하면 땅속도 풍성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수확날, 바구니 안에는 작고 고르지 않은 감자가 더 많았습니다. 철수는 그때부터 영수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을 빠뜨린 걸까? 영수는 대답했습니다. 감자는 심는 날보다 싹이 난 뒤 며칠이 더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오늘은 감자싹이 올라온 뒤 꼭 살펴야 할 일들을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렵게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몇 가지 순서만 기억하면 됩니다. 싹을 어떻게 남길지, 흙을 언제 올려줄지, 물과 거름을 어느 때 조심해야 할지 알면 올해 감자밭은 지난해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특별한 농사 비법이 아니라 평범한 텃밭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작은 기준입니다. 천천히 따라오시면 감자밭을 보는 눈이 조금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기준은 바로 싹의 수를 정리하는 일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영수는 감자 두둑 앞에 쪼그려 앉아 어린 싹들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 반가운 싹이었습니다. 겨울을 지나고 봄 흙을 뚫고 올라온 초록빛이니 어느 것 하나 함부로 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의 작은 감자들을 떠올리자 그는 이제 잎이 많다고 해서 마음을 놓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박철수가 울타리 너머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철수는 감자밭을 보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올해는 싹이 아주 잘 올라왔네. 이렇게 많으면 감자도 많이 달리겠지. 영수는 잠시 웃고 나서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싹이 많은 것과 감자가 크게 드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니네. 감자는 위에서만 보는 작물이 아니야. 아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생각해야 하네. 많은 분들이 감자는 뿌리에서 굵어지는 작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먹는 감자는 단순한 뿌리가 아니라 땅 속으로 뻗는 줄기 끝이 부풀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자밭에서는 줄기 아래쪽의 공간이 아주 중요합니다. 흙이 너무 얕거나 싹이 너무 많거나 땅속이 답답하면 그 줄기들이 편하게 뻗지 못합니다. 그러면 잎은 무성해도 감자는 작고 고르지 않게 남을 수 있습니다. 철수는 그 말을 듣고 지난해 자기 밭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그는 싹이 올라오는 대로 모두 두었습니다. 줄기가 많아지자 밭이 풍성해 보여서 마음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 풍성함은 땅속 감자에게는 부담이었습니다. 한 알의 시감자가 가진 힘이 여러 줄기로 나뉘고 그 힘이 다시 여러 방향으로 흩어졌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봄 텃밭에서는 이런 일이 더 쉽게 생깁니다. 낮에는 따뜻해서 줄기가 빨리 자라지만 비가 오고 나면 흙은 오래 젖어 있습니다.
작은 텃밭은 바람길도 좁아서 줄기가 빽빽하면 속이 금세 답답해집니다. 겉으로는 잘 자라는 듯 보여도 땅 속에서는 감자가 앉을 자리와 숨 쉴 틈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영수는 철수에게 말했습니다. 감자밭은 먼저 덜어내는 법을 배워야 하래. 모두 살리려고 하면 오히려 모두 작아질 수 있어. 그 말은 철수에게 조금 낯설게 들렸지만 지난해의 바구니를 생각하니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의 눈은 싹의 숫자로 향했습니다. 어떤 싹을 남기고 어떤 싹을 정리해야 할지 살펴볼 차례였습니다. 싹의 숫자를 보아야 한다고 말한 뒤 영수는 손으로 흙 표면을 가볍게 눌러 보았습니다. 비가 지나간 뒤라 흙은 아직 촉촉했지만 너무 질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곧장 뽑아내지 않고 먼저 한 포기씩 바라보았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올라온 싹이라도 모양은 조금씩 달랐습니다. 어떤 것은 굵고 곧게 섰고 어떤 것은 가늘게 옆으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어떤 싹은 잎빛이 또렷했지만 어떤 싹은 힘없이 늦게 따라 올라온 듯 보였습니다. 영수는 철수에게 말했습니다. 이때 마음이 약해지면 안 되네. 감자는 많이 남긴다고 많이 주는 작물이 아니야.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막상 싱싱한 싹을 뽑는다는 생각에 조금 아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수도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겨우 올라온 싹인데 왜 뽑아야 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한 포기에서 너무 많은 줄기가 자라면 땅속으로 내려갈 힘이 여러 갈래로 나뉩니다. 그는 밥상을 예로 들었습니다. 한 냄비에 밥을 너무 많은 사람이 나누어 먹으면 모두 조금씩은 먹을 수 있지만 누구도 넉넉히 먹기는 어렵네. 감자도 비슷하네. 한 시감자에서 올라온 싹이 너무 많으면 잎은 풍성해 보여도 감자 하나하나로 가는 힘은 약해질 수 있네. 그 말을 들은 철수는 지난해 작고 많은 감자들을 떠올렸습니다. 싹이 10cm에서 15cm쯤 자랐을 때가 정리하기 좋습니다. 이 정도 되면 어떤 싹이 굵고 건강한지 눈에 보입니다. 보통은 튼튼한 싹 2개에서 3개를 남기면 됩니다. 더 굵고 고른 감자를 바란다면 1개에서 2개만 남기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욕심으로 모두 남기지 않는 것입니다. 영수는 남길 싹 주변의 흙을 한 손으로 살짝 눌렀습니다. 그리고 약한 싹의 밑동을 잡고 천천히 비틀듯이 빼냈습니다. 세게 잡아당기지 않았습니다. 남겨둘 싹까지 흔들리면 오히려 뿌리 쪽이 다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철수는 그 모습을 보며 말했습니다. 뽑는 것이 아니라 골라주는 일이군. 영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맞네. 감자에게 필요한 길을 열어주는 일이야. 이렇게 싹을 정리하고 나면 포기 사이에 바람이 조금 들어갑니다. 줄기 아래쪽도 덜 답답해지고 나중에 흙을 올려주기도 쉬워집니다. 이제 남은 싹들이 제 힘을 제대로 쓸 수 있게 되었으니 다음에는 그 힘이 땅속에서 감자로 이어질 공간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바로 흙을 올려주는 일입니다. 싹을 정리하고 나니 감자줄 사이가 한결 가벼워 보였습니다. 철수는 조금 전까지 아깝다고 생각했던 마음이 이상하게도 줄어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은 싹들이 더 또렷하게 보였고 두둑 위로 바람이 지나갈 작은 길도 생긴 듯 했습니다. 그때 영수는 호미를 들고 두둑 옆에 흙을 천천히 끌어올렸습니다. 이제는 남은 싹들이 힘을 쓸 자리를 만들어줄 차례였습니다. 감자밭에서 흙을 올려주는 일은 단순히 모양을 예쁘게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감자는 줄기 아래쪽에서 땅속 줄기가 옆으로 뻗고 그 끝에서 살이 오릅니다. 그러니 줄기 아래에 흙이 충분히 덮여 있어야 감자가 앉을 공간이 생깁니다. 흙이 얕으면 감자가 자라다가 밖으로 드러날 수 있고 햇빛을 받으면 표면이 푸르게 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 감자는 마음 편히 먹기 어렵습니다. 영수는 흙을 한꺼번에 높게 올리지 않았습니다. 어린 줄기가 눌리지 않도록 양쪽에서 조금씩 부드럽게 모았습니다. 마치 차가운 아침에 이불을 덮어주듯 줄기 아랫부분을 천천히 감싸 주었습니다. 첫 번째 흙 올리기는 줄기가 손바닥 한 뼘쯤 자랐을 때 하면 좋고 그 뒤 2, 3주 지나 줄기가 더 커지면 한 번 더 해주면 됩니다. 봄비가 잦은 해에는 두둑이 조금 높아지는 것만으로도 물 빠짐에 도움이 됩니다.
흙을 올릴 때 함께 생각할 것이 웃걸음입니다. 감자는 힘이 필요하지만 많이 준다고 무조건 좋아지는 작물은 아닙니다. 영수는 거름을 줄기 바로 옆에 뿌리지 않았습니다. 조금 떨어진 바깥쪽에 고르게 뿌린 뒤 흙으로 가볍게 덮었습니다. 가까이에 너무 진하게 닿으면 뿌리가 부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까이에 뿌리가 부담을 철수가 물었습니다. 잎이 더 푸르게 보이면 거름을 더 줘도 되나? 영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자는 잎을 키우려고 심은 것이 아니네. 꽃이 피고 지날 무렵부터는 오히려 더 조심해야 하네. 그때는 힘이 위로만 가지 않게 땅속 감자가 차분히 굵어지도록 기다려야 하네. 흙을 올리고 거름까지 마친 뒤 두 사람은 잠시 두둑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감자는 숨 쉴 자리와 자랄 자리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흙이 아무리 잘 덮여 있어도 물을 잘못 주면 다시 밭이 답답해집니다. 다음으로 살펴야 할 것은 바로 물의 양과 시간입니다. 흙을 올리고 웃거름까지 마치고 나면 많은 분들이 이제 물만 잘 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감자밭에서 물은 많이 준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특히 봄비가 지나간 뒤에 한국 텃밭에서는 겉흙이 말라 보여도 속은 아직 축축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습관처럼 물을 더 주면 두둑 안쪽이 답답해지고 감자가 편하게 숨쉬기 어려워집니다. 영수는 물뿌리개를 들기 전에 먼저 손으로 흙을 만졌습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두둑 옆 흙을 조금 집어 올려 가볍게 쥐어 보았습니다. 흙이 무겁게 뭉치고 손에 오래 달라붙으면 아직 물을 줄 때가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흙이 너무 쉽게 부서지고 속까지 말라 있으면 그때는 아침에 물을 주었습니다. 철수는 그 모습을 보고 물었습니다. 달력보다 손으로 보는 게 먼저인가? 영수는 대답했습니다. 감자는 날짜보다 흙의 기분을 먼저 봐야 하네. 감자에게 물이 특히 중요한 때는 두 번입니다. 하나는 싹이 올라와 자리를 잡는 시기이고 다른 하나는 꽃이 피기 전후입니다. 이때는 땅속에서 감자가 본격적으로 굵어질 준비를 하므로 흙이 바싹 마르지 않게 살펴야 합니다. 그렇다고 잎 위로 물을 뿌리듯 주면 좋지 않습니다. 물은 가능하면 오전에 줄기 아래쪽 흙으로 천천히 스며들게 주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에 잎을 적셔두면 밤새 물기가 남아 병이 좋아하는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장마가 가까워지는 시기에는 한 번 젖은 밭이 오래 마르지 않습니다. 영수는 비가 온 다음 날에는 물뿌리개를 들기보다 먼저 두둑 사이를 걸어보았습니다. 발밑이 질척하면 기다렸고 바람이 지나가 흙이 조금 가벼워진 뒤에야 필요한 만큼만 물을 주었습니다. 또 하나 기억할 점은 수확이 가까워질 때입니다. 잎빛이 조금씩 누렇게 변하고 줄기가 힘을 빼기 시작하면 감자는 마무리 단계로 들어갑니다. 잎빛이 이때까지 계속 물을 많이 주면 껍질이 단단해지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확 전에는 물을 줄이고 마지막에는 흙을 조금 건조하게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물을 잘 주는 사람은 많이 주는 사람이 아니라 멈출 때를 아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물의 양과 시간을 살피고 나면 감자밭은 한결 안정됩니다. 그러나 물과 습기가 있는 곳에는 늘 병과 벌레의 걱정도 따라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살피는 예방의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물과 습기를 살피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감자밭의 병과 벌레도 함께 보이기 시작합니다. 감자는 땅속에서 자라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도 처음부터 크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잎이 조금 처지거나 아래쪽 잎빛이 달라지거나 줄기 사이가 답답해지는 작은 변화가 먼저 옵니다. 영수는 그래서 비가 온 다음 날이면 꼭 감자밭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물을 주려고 도는 것이 아니라 밭이 잘 마르고 있는지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철수에게 말했습니다. 병은 갑자기 오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며칠 전부터 밭이 신호를 보낼 때가 많네. 줄기가 너무 빽빽하고 잎이 오래 젖어 있고 바람이 지나가지 않으면 감자밭은 쉽게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했던 싹 정리와 흙 올리기, 아침 물 주기가 모두 따로 떨어진 일이 아닙니다.
결국은 감자밭이 답답해지지 않게 만드는 한 가지 흐름입니다. 땅속 벌레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확할 때까지 보이지 않다가 감자를 캐고 나서야 구멍난 자국을 보고 아쉬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두둑을 만들 때 흙을 너무 급하게 덮지 말고 굵은 벌레나 이상한 뿌리 조각이 보이면 미리 골라내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 덜 썩은 거름을 많이 넣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감자밭은 깨끗하고 부드러운 흙을 좋아하지 냄새가 강하고 덜 익은 흙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며칠 뒤 영수는 장에 갔다가 시감자를 파는 이만수를 만났습니다. 이만수는 오래전부터 작은 텃밭을 가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영수에게 말했습니다. 감자는 해마다 같은 자리에만 심으면 땅이 피곤해져. 고추, 토마토, 가지처럼 비슷한 식구들과도 자리를 잘 나누어야 하네. 그 말은 영수의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수는 막대기로 흙 위에 작은 밭 그림을 그렸습니다. 올해 감자는 왼쪽 두둑, 내년에는 오른쪽 두둑, 아주 대단한 계획은 아니었지만 같은 자리를 쉬게 해주려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병을 막는다는 것은 무언가 특별한 약만 떠올리는 일이 아닙니다. 바람이 지나가게 하고 흙을 깨끗하게 두고 자리를 바꾸어주는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남은 것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감자꽃 이야기와 지금까지의 흐름을 차분히 정리하는 일입니다. 밭그림을 그려둔 뒤에도 철수에게는 아직 궁금한 것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전 감자 줄기 사이로 작은 꽃봉오리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영수에게 물었습니다. 감자꽃은 따주어야 하나? 꽃이 피면 감자로 갈 힘을 빼앗는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네. 감자꽃은 영수는 잠시 감자밭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문제로 너무 마음을 쓰지 않아도 되네. 감자꽃은 보기보다 큰 걱정거리가 아니야. 텃밭에서 감자를 키울 때 꽃을 꼭 따야만 감자가 굵어진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보기 불편하거나 관리하기 쉽게 하려고 꽃을 따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꽃을 땄다고 해서 수확이 갑자기 크게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이미 지나온 일들입니다. 싹을 너무 많이 남기지 않았는지, 줄기 아래 흙을 충분히 올려주었는지, 웃거름을 욕심내지 않았는지, 물을 흙 상태에 맞게 주었는지, 비 온 뒤 밭이 답답해지지 않았는지 살피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감자꽃 하나보다 밭 전체의 흐름을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영수는 천천히 두둑 사이를 걸었습니다. 봄비 뒤의 흙은 이제 조금 가벼워졌고 남겨둔 감자싹들은 바람 속에서 곧게 서 있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텃밭 일은 많이 하는 사람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때를 알고 멈출 때를 아는 사람이 오래 이어간다고요. 올해 감자가 얼마나 굵게 들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싹이 올라온 뒤에 며칠을 허투루 보내지 않는다면 수확날 바구니 안의 모습은 분명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감자밭은 지금 어떤 모습인가요? 싹이 막 올라왔는지, 이미 줄기가 자랐는지, 물주기나 흙 올리기에서 고민이 있는지 댓글로 함께 나누어 주세요. 작은 경험 하나가 다른 분들의 텃밭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